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누가 창의력을 죽이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 MFK에서 같이 독서 모임으로 진행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미래에 나가야 될 교육의 방향에 그런 영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으면서 PCM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근데 그 책이 사실은 성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음. 공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그런 학자분께서 쓰신 책이고 이런 방향으로 교육에 나가야 된다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책이었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되면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표님 공유해주신 영상,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 우리나라 구조상,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되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사교육에 지금 21년째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사교육에 대한 열기가 정말 근데 이게 투자 대비 어떤 효과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사교육 열기가 과열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도가 좀 심하다는 걸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다이어트를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적 없이 지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이런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대한 거품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중, 고등학교 교육이 너무 시험 위주의 교육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제대로 삶에 도움되는 거는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진짜 다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학교의 문제는, 어, 저는 돈을 안 다루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 월급 받아서 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음,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 공교육이든 뭐 사교육이든 저는 다 돈을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굴러가는 데서 중요한데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돈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 학교 교장들도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제일 쇠뇌되기 쉽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괴짜가 되고 이렇게 엑스맨이 된 이유도, 변종이 된 이유도 20대에 제가 정말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뇌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를 다시 뭔가 책을 읽어서 뭔가 재테크해서 뭔가 영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할 때, 좀 더 그 단순함의 힘이 없을 것 같고, 좀 더 속도가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특히 영업에서 뭔가 성과를 이뤄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계기가 없으면 보통 그런 성공을 이뤄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을 보면 대부분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 어떤 남들하고 경쟁하고 시험 보고 테스트 뒤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 결과값을 통해서 뭔가 서로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난 그런 문화도 중요한데 더 음, 중요한 문화는 이제 어 서로의 어떤 협력하는 문화라고 할까요? 왜냐면 음, 학교에서는 내가 그 시험 볼 때 옆에 거를 보면서 서로 답안지를 찾아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 그건 컨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어, 학교에서는 오직 가르쳐 주는 게 혼자서 이제 컨닝하면 안 되고 이 경쟁 구조로 이제 가져가는 게 하는 게 저는 학교의 어떤 문제 중에 일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진짜 학교의 문제는 저는 동교육을 안 시킨다. 자,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는 누구한테 음, 레버리지 당해요. 그렇죠. 내가 레버리지를 하려면 동교육을 나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돈이라고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봐봐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이에요. 하나는 현금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이에요. 음, 현금은
음, 돈의 일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레버리지 당할 수 있는 카테고리고요. 현금 음, 흐름은 음, 시스템을 배우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다 이해해야 돼요. 음, 돈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현금도 이해해야 되지만 현금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돈은 음. 진짜 부는 어디에 있냐? 현금 흐름에 있거든요. 저희 멘토 맞아요. 그랜카돈도 늘 얘기하는 게 음, 현금과 현금 흐름, 현금, cash is king이라는 표현인데 그 말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cash is 네. king이 아니라 cash flow is king이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k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즘에 뭐 어떤 영상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롤스로이스라든가 이런 외제차 되게 비싼 차들 있잖아요. 막 5억씩, 6억씩 하는 차들. 맞아요. 그런 차에 타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차를 사지 말라, 구매하지 말라. 심지어 이런 차를 구매했을 때 너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만약 살 것 같으면, 만약 나처럼 이거 살 것 같으면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그 월세를 가지고 사라. 이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렌트 월세가 하나. 1년치의 월세가 아니라 일주일치 월세를 가지고 이 차를 구매하고 리스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만들면 어때요? 뭔가를 어때요? 샤넬백이라든가 이런 구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아요. 살려고 하거든요. 뭐 좋은 그거요. 외제차라든가. 예. 근데 그게 우선순위 아니라 첫 음, 번째는 현금 흐름을 이해하고 그 현금 흐름이 음, 가장 부자들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아직 없다면 현금 흐름이 뭔지도 모른다면 현금 흐름을 알려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 어,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학교에서는 현금 맞아요. 흐름이 뭐고 현금이 뭐고 그러니까 뭔가를 구매하더라도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옷도 사겠죠. 음, 월급을 받아가지고 학교 음, 선생님도 내가 봤을 때 뭐 샤넬백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샀나? 학교 선생님들 그걸 어떻게 샀냐를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재밌는 그걸 가르침으로 인해서 뭘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아껴가지고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구찌 상품이든 뭐 이런 어떤 멋진 어떤 그런 어떤 그 외제차든 어떤 이런 걸 저는 구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자체가 그 자체의 현금 음, 흐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제가 음, 지금 얘기한 건 부동산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실제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리스 회사들은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돈을 번단 말이에요. 학교 맞아요. 선생님은 리스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렌트 회사가 아니란 말. 학교 선생님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학교에서 월급 주는 걸 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돈 벌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도 음, 현금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도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음,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주겠냐 이거죠. 물론 뭐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어.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건 뭘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냐면 약간 돈의 일부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너 직업 얻기 위해서 너 영어를 잘하면 좋아. 너 수학 잘하면 좋아. 그러면 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냥 하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일부를 배울 거냐? 음,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배울 거냐? 음, 내가 일부를 배워도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럼 일부를 배우세요. 예. 근데 음, 나는 절대 선생님이 받는 월급 정도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선생님 받는 월급 이상으로 10배, 20배, 100배로 나는 벌고 싶고 난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언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학교에 안 가고 어? 교장 선생님 나는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유인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뭔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으면 일어나고 싶지 않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만 일하면 하루만 일하고 싶고, 그런 자유인이 돼요. 심지어 내 고객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은 고객은 꺼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음, 현금 흐름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이 자본주의에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도 상관없고, 심지어
어느 정도 자유를 이제 내가 이제 없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냥 저는 일단 그냥 일부를 배울 거냐 아니면 전체를 배울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왜냐면 이게 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의 목적은 좋은 고등학교 가게 만들고 좋은 대학교 가게 만드는 게 학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학교의 목적에 대한 뭐라고 하지, 이거를? 그 명확성, 예. 학교의 명확성을 이해를 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거. 아마 근데 이거는 뭐 원장님 되셔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원장님이셔 봐서 알겠지만 학교에서 뭔가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은 또 순수해서 그걸 믿고 있잖아요. 주변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없는데 뭔가 학교 교육을 음, 그대로 받으면 내가 언젠가 월 1,000만 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학생들이 아니에요? 되게 순진하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되게 안타까운 게 물어봐요. 수업하면서 저도 이제 경제 독서처럼 수업 같은 거 아이들하고 하니까 얼마 벌고 싶냐고 하면 애들 벌고 싶다는 수준이 되게 고만고만해요. 정말 정말 딱 사회생활에서 월급쟁이 수준의 그 정도 소득이 가장 많고 또 이제 경제 수업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부터 월 1,000만 원을 자기들이 벌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벌 거야? 뭐해서 벌 건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주변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다 없대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맞아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또 꿈을 갖게 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죠.